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서 이건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학교에서 막 오답이니 정답이니 싸움 나니까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이걸 전해줘라 이래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가서 선생님한테 그걸 딱 전해줬던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이거 두 개 되게 구분을 못해요. 잘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동시도착 금지시킨 함수는 1대1 함수.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위로의 함수는 어떤 함수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1, 2, 3, 4, 5, 6, 7이라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얘는 분명 어때? 각 원소에 전부 도착했으니까 맞지? 이렇게 각 원소에 전부 도착돼서 막 이런 거 없는 거. 이거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도착한 거야. 각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이런 함수를 위로의 함수라고 부르고 선생님 보통 기억하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위로 전부 다 도착시킨 함수, 이 위로 전부 다 도착시킨 함수, 이 위로 전부 다 도착시킨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위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는 위로의 함수인데 고등수학에서는요, 문제가 출제될 때 위로의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다른 표현을 써요. 예, 위로의 함수는 너무 전문 용어니까 가르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위로의 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의 함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징, 공력과 뭐가 같아? 치역이 같지요? 와,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와, 이 함수는 공력과 치역이 같을 때 이런 표현이 보이면 무슨 생각해야 돼? 위로의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거를요 말로 풀지 않고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치역이 뭐야? fx지. 공력이 뭐야? 대문자 y지. 예,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일 때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대1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동시 도착되고 있잖아. 자,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1대1 함수는 어떻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들지 말고 고개 들고 자,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묻자. 얘 함수니 아니니? 함수니 아니니? 함수지. 왜? 함수란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함수예요. 그럼 묻자. 얘 위로의 함수니 아니니? 아니지. 이 위로 다 도착해야 되는데 9에 도착 못했으니 위로의 함수 아니지.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는 마치 여기 여자, 여기 남자 미팅에서 사랑이 화살표를 날렸는데 1대1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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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버림받은 애가 있어도 상관없어? 1대1로만 만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는 뭐야? 1대1로 만났는데 이런 구가 없으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구처럼 남아도는 애가 없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구 이런 거 남아있으면 1대1 대응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대1 함수는요. 이제 눈치채셨죠? 얘는 2대1로 만난 거야. 2대1, 1대1, 1대1 이런 건 1대1이라고 안 부른다. 1대1은 무조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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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만 만나야 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놓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소가 유한계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원소가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한 선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생겨. 그러면 무수히 많은 그림이 생길 때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냐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합니다. 요 경우에만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단 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이에요.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 예.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림이 왔다 갔다 생길 수도 있지만 연속성에 기반할 때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어때?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요 x도 요 y한테 갔는데 요쪽에 보이는 요 x도 요 y한테 갔지. 여자 둘이 한 남자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엔 2대1이 돼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실수의 연속성이 기반할 때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야.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라고? 여자 둘이 한 남자를 향해 가고 있는 2대1 케이스다. 곤란하다. 알겠나?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엄청 중요한 함수인데요. 1대1 함수 1대라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신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통 나와. 그 표현이 바로 뭐냐?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 딱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1대1 함수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의 대우 명제 만들어보자. 대우 만들면 뭐야? 시작! fx1, fx2 같으면 x1, x2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동치관계이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 나와도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요. 애들이 요거는 되게 많이 봐서 잘 기억하는데 얘는 잘 못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라고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1대1 함수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어떻게? 각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위로의 함수, 동시 도착 금지시킨 함수, 1대1 함수. 자,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는 어떤 함수를 했어? 위로의 함수와 1대1 함수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진 거랬죠? 위로의 함수 and 1대1 함수. 이렇게 두 성향을 모두 가진 걸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 함수의 꽃으로 여러분이 두 개의 함수를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1대1 대응 함수에 지금은 저거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한다라는 요런 얘기가 있어. 그거 저거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역함수를 못 배웠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까? 함수의 정의가 왜 중요한지 알겠지? 이 정의로부터 위로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라는 세 개의 정의가 줄줄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줄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하고 공부를 해둬야 한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2개, 5번째, 6번째 2개의 함수를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얘기해 줄까? 자, 6번 상수함수라는 녀석부터 정리하고 가자. 자, 상수함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상수함수는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다. x하고 y가 있었어. 여기에 a, b, c, d, e라는 5명의 여자가 있었고, 여기에 1, 2, 3, 4, 5라는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박보검이 3번에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사랑의 짝대기를 모두 다 3번 남자 박보검에게 날리고 있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즉 무슨 얘기냐? x의 값이 무슨 값이 됐건 y의 값은 무조건 3밖에 안 돼 라는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상수함수 땡땡.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그래서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일정한 상수인 한 원소에 전부 도착시킨 함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거 있잖아. y는 2, y는 3, y는 a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함수들 있죠? 우리는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y는 2 허공 중에 그리면 어떤 그림 나와? y는 2 이런 그림 나와요. 이런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볼까요? x축, y축에 있는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왔어. 3. 이건 뭐냐면 이 여자도 3번, 이 여자도 3번, 이 여자도 3번, 이 여자도 3번,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3번 남자를 향해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고 있는 요런 상황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적어 놓으십시오.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항등함수라는 녀석이에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땡땡.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대문자 i입니다. i로 나타낸다. 주로 i로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 주로 i로 나타낸다요. 자, 이 항등함수에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항등함수는요.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정의역이 무한집합인 경우. 정의역이 무한집합인 경우. 사실은 이게 노멀한 평범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가끔 꼬여, 치사하게 꼬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예요. 보통 수학 문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무한집합인 경우만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얘를 못 푸는 경향이 있어 2개를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무한집합이에요. 실수 전범이 이럴 거리면 그렇구나. 얘는 함수가 fx인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냈어. x를 그대로 뱉어냈어.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즉 fx는 x 이런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그런데 항등함수는 이 f라는 문자 대신 대문자 i를 이용해서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fx는 함수에서 뭐와 같다? 항상 fx는 뭐랑 같다? y랑 같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y는 x가 되는구나요. 즉 결론 말씀드릴까요? 정의역이 무한집합인 경우에 항등함수는 y는 x 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당연히 어떤 그림 나오겠습니까? y는 x인 이런 45도 경사를 가진 직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항등함수야. 1은 1로 나오고 2는 2로 나오고 3은 3으로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서 얘를 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다? y는 x, fx는 x, ix는 x 모두 다 같은 말이다요. 자, 그런데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y는 x 외에 다양한 녀석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정의역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썼어요. 자, 이때 fx라는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얘가 x의 5제곱이네. 우리는 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선생님, y는 x밖에 없다면서 얘는 x의 5제곱이니까 항등함수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정의역의 원소가 3개밖에 없거든? 마이너스 1 넣어봐. 뭘로 나와? 마이너스 1로. 0 넣으면 0으로. 1 넣으면 1로 나오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뱉어내고 있어? 안 뱉어내고 있어? 뱉어내고 있어요.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y는 x 딱 한 종류밖에 없지만 유한계인 경우에는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예요. 자, 또 하나 얘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1,0 정의역의 원소가 꼴랑 2개밖에 없을 때 fx는 x의 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우리의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예. 자, x가 0,1일 때 fx는 x의 제곱 이런 식이 나왔어요. 얘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y는 x 외에도 다양한 녀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야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그게 잠깐만 1대1 함수가 뭐지? 1대1 대응함수가 뭐지? 그걸 모르면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저 가운데 거만 대문자인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죽을 줄 지었어요? 스물윤이다? 네. 날카로운 지적.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으로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림만 봐도 이 함수인데요? 이건 그림 보니까 함수가 아니네 라고 엄청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함수를 구분할 때 여러분이 이용해야 되는 건 비, 내리는 빗방울이에요. 이 빗방울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라고 불리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1차 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2차 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3차 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4차 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예, 그리고 무리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그리고 유리함수라고 불리는 그래프. 우리는 이런 그림을 전부 다 함수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렇게 생긴 건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건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긴 건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 빨간색 그림들은요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함수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그럼 선생님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뭔데요?
상수함수건,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3차 함수건. 네, 이렇게 빗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항상 몇 점에서만 만납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 이렇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요 일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그림을 딱 보고 야, 이거 1대1 함수야? 라는 걸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물론 1대1 함수는 우선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겠지?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요번엔 한 일자를 그어보는 겁니다. 자, 1대1 함수의 강력한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했죠? 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다가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어요.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요 1대1 함수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판단하냐? 우선 전부 다 함수지. 함수는 함수인데 얘는 1대1 함수.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면 1대1 함수. 근데 이렇게 2점에서 만나면 여자 둘이 한 남자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 2대1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라고 안 불러요. 자, 그래서 위에 적어 놓습니다. 1대1 함수는 항상 무슨 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가 된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어떤 경우만?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할 때만이에요. 실수의 연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요. 꼭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도 돼. 이런 그림이 나와도 돼. 얘는 분명 증가했다가 감소하지만 1대1, 1대1,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유한계인 경우에는요. 증가 감소가 아니어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1대1 대응 함수 역시 실수의 연속성에 기반했을 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함수는요. 무슨 함수인 동시에 무슨 함수라고 가르쳤어?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라고 했죠? 자,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건요. 이렇게 한 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함수를 판단하는 건요. 끊김이 없을 것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끊김이 없어야 돼요. 왜? 끊겼다라는 건 뭐냐면 와,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치역은 이만큼 비어있네?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네. 그러면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위로의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 공역도 실수 전범이, 치역도 실수 전범이 위로의 함수구나. 요거까지 적어 놓을까?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위로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한 번씩만 만나지? 그럼 1대1 함수예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대1 함수인 동시에 위로의 함수니까.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위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자. 1대1 함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끊김이 없어야 한다. 끊김이 없어야 한다. 끊김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뻥 뚫려있는 끊김이 없어야 돼요. 자, 끊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얘가 즉 무슨 함수라는 얘기와 일치해. 즉 위로의 함수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로의 함수. 즉 위로의 함수라고 적어놓도록 하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보통 배웠던 유치한 문제의 함수값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 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야. 이때 f2의 값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자리에 몇 대입했어? 2 대입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었지. 맞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함수값의 차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계산을 하나 했어야 했다? 근데 너무 유치하고 싶다 보니까 그냥 계산을 안 하고 막 풀어 제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야 돼 라는 인식 자체가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면 이런 것이 나오면 와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x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보자마자 풀려버린 거지. x가 2네? 그러니까 x자리 2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f2를 구하려면 얘하고 같게 만드는 x값부터 찾아야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요. 3x 플러스 5랑 이 안에 보이는 2랑 같으려면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네 라고 찾아낸 후에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어차피 2가 되지. 그리고 x자리에 이제 몇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아래 있는 두 문제 여러분이 모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두 문제 다 푸세요. 다 하셨어요?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뭐 나옵니까? F3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세 번째 문제 F의 마이너스 2는 1. 자, 우리가 문제 같이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보이는 3과 같다라고 놓아서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구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2x는 4이므로 x는 마이너스 2구나. 좋았어. f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통째로 3이니까 얘를 구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즉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이래서 답은 마이너스 5야. 요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요.
자, 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3x랑 요 안에 보이는 마이너스 2랑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지. 무슨 문제입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2차 방정식의 예법 1, 인수분해 2, 1, 마마 이렇게